미래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년, 대선 주자에게 길을 묻다 그 네 번째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도전한 안희정입니다. 사실 제가 정치인으로서 또 현재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7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직을 하면서 많은 현장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은 바로 청년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알바하려고 학교를 다니는 건지, 학교 다니려고 알바하는 것인지, 대학 졸업을 미루면서 끊임없이 스펙 경쟁에 국내에서 해외에서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기울였던 그 청년들이 뭔가 다른 답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께 그 말씀만 믿고 제가 열심히 살면 되겠네요. 아이고 신나라. 이런 답을 못 드리고 있는 현실 때문에 괴롭습니다. 저는 우선 청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그 현실의 좌절과 고통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뭔가 방법을 더 찾으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정부의 정책은 여러분들께 학자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3조 9천억 원가량의 국가장학제도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급여를 통해서 정말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국가의 장학제도를 더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준의 일자리에 대한 대안으로서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도 그동안 정부는 해왔습니다. 저도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청년 창업 프로젝트 300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의 창업을 지원해드렸습니다. 결국 높은 학비 부담금과 빚쟁이가 되어서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고통,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그 학비를 들여서 스펙 경쟁을 통해서 사회에 나왔지만 나의 이 노력만 가지고 일자리가 얻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 이 일자리가 얻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어느 정치인은 눈높이를 낮추라고 얘기를 했고, 어느 대통령은 해외로 나가라고 그러고, 또 어느 대통령은 창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어쩌란 얘기냐.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국가와 이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현재 주고 있는 그 희망과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의 가지와 종류가 이거밖에 안 돼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같이 힘을 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 가장 첫 번째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일자리가 지금 현재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이 일자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 자체의 숫자도 너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100만 원 받을 때 거기에 하청 중소기업이 60만 원 받는 수준. 일본의 대기업들은 21만 엔의 급여를 받을 때 중소기업은 20만 엔의 차이밖에 안, 즉 1만 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처럼 이미 출발할 때부터 일자리 자체가 금수저와 흑수저로 나뉘어지는 이 사회 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좀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스펙 쌓아서 그 100만 원을 받고자 하는 일자리에 우리가 머리 받고 경쟁할 둘이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선 이 기울어진 일자리의 불공정성을 극복시켜내야 되는 일, 저는 이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직장에 가든 우리가 그 직장을 통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일자리의 양극화와 일자리의 불공정성을 극복시켜내야 합니다. 그 길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노사 간의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즉 민주주의의 정치적인 힘의 균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임금 교섭력들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교섭력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임금 교섭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기업의 이윤 배분 구조에 대해서 대기업의 이 후려치기 구조도 깨줘야 합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는 이 구조를 깨주는 것은 두 가지 또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대기업의 지배 방식을 바꿔줘야 하는 경제민주화 조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 자기의 기업 혁신을 통해서 자기의 납품단가를 경쟁력 있게 놓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여기에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서울이 아니면 모두 루저가 되는 대한민국의 이 사회 경제적 패권 구조를 바꿔내야 합니다. 모두가 서울에 살지 않고 모두가 도시에 살지 않으면 촌놈이 되고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는 나라에서 우리는 그 좁은 도시와 좁은 서울을 향한 그 경쟁에 우리는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에서 우리는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등생과 우등생이라는 그 순혈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열등감을 강요받으면서 교육받아왔고, 똑똑하고 우등하다는 사람들마저도 자기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그 석차에 의해서 우등감을 갖다 보니 우등생이든 열등생이든 자기 인생에 대한 아주 약한 뿌리를 갖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문제는 경제, 산업과 일자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정말로 척박한 얇은 땅 위에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물질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 각자의 우리 인생이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사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저 아래서 떠받치고 있는 인서울이라고 하는 불균형 발전의 어떤 구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강요되어 온 열등생과 우등생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교육,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살 것을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되어서 나는 열등해라고 하는 이 열등감에 시달리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전하고자 합니다. 경제민주주의를 통해서 재벌개혁, 공정노동,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노동조합의 사회적 참여와 정책적 지도력의 강화, 이것을 뒷받침하는 노동법원과 공정노동위원회의 신설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민주주의를 통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기본 하부에 있는 인서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오늘 좌절과 금수저와 흑수저,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좌절하는 청년에게 정치인으로서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책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도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 도전, 기존의 진보와 보수, 여와 야, 기존의 정치의 정책과 공약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정책과 공약에 희망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대한민국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 도전 정신으로 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보자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이제 아까 처음에 그 강연하기 직전에 틀었던 음악은 엑소의 으르렁. 저도 아는 노래가 돼버렸는데, 나는 충남의 엑소다. 이런 별명 들으시면 좀 부담감이 있으세요? 작년 말부터 그 트위터나 SNS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라 네. 제가 한 번은 어디 갔다가 다음 주에 제 친구가 결혼하는 친구가 있는데 책에다가 사인 하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네. 포스트잇으로 충남의 XO 안희정 이렇게 써달래요. 한글로 XO요. 네, 세 글자로요. 네. 네. 그 충남 XO 안희정 이렇게 써달래요. 그래서 사인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영어인데 이걸 한글로 쓰려고 하니까 좀 네.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충남 XO를 써서 안희정 썼더니 알파벳 두 개를 XO를. 네. 네. 또 쓰고 나는 딱 순간 이거 뭔가 좀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이 순간 확 들었어요. 이게 엑소가 이거 가면 그 술 이름인데 이게. 아, 가수 그룹이 술 이름인가? 근데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바로 인스타그램에 그분이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네. 충남 엑소 팬들한테 네. 막 디스를 당할까봐 겁을 냈는데 당연히 귀여운 걸로 봐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래서 제가 엑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거나 이제 굉장히 젊고 지금 보니까 대체로 제가 만난 정치인들은 배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배도 안 나오시고 운동도 뭐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리보다도 원래 살 안 찌는 사람은 살 안 찌게 바지런을 떨기 때문에 잘 안 쪄요. 네. 네. 아, 이 말 취소. 이 말 취소. 이 말 취소. 원래 집안이 체질적으로 잘 안 쪄요. 네. 네. 자, 청년 대선 주자에게 길을 묻다 그 시간입니다. 여기 오신 이제 대학생분들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직접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 지사님 뵙고 꼭 좀 묻고 싶었던 거 손 들고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호명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여학생분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대학생 장희란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저희 같은 젊은 세대에서도 되게 인기가 높으시잖아요. 그러신데 최근에 대연정이나 이런 발언 같은 것들로 인해서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발언들 후회하고 계시지 않은지는 그 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제안한 대연정은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위해서 그 길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들 대통령이 되면 임금님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개혁을 향한 입법제도를 만들지 못하면 어떤 것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재벌 혁신을 위한,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도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의 이 위기, 일자리의 위기, 국가 경제의 위기를 놓고 저는 지난 탄핵 때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뛰어넘어서 탄핵 찬성의 표를 던졌던 것처럼 이 절절한 대한민국의 이 고통과 어려움을 놓고 최대한 국회의원들과 다수파를 형성해서 다음번 정부를 이끌어 보겠다. 지금 지난 2월 달에 그 탄핵 촛불의 그 함성 속에서도 특검법 하나 연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탄핵을 가게시켰던 234표의 그 다수파들을 형성을 시켜서 국가 대개혁과제 적폐청산에 대한 길로 가겠다. 그것이 시대교체다. 네, 이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있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많은 분들은 모든 청산 대상이랑 손을 잡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핵 그 촛불 광장에는 또 탄핵 인용을 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90%의 국민들이 이미 촛불 광장과 탄핵 결정을 찬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90%의 국민과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라야만 우리는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청년들 질문도 들어보고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정책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는데 잠시 후에 동아일보와 채널A의 기자들과 함께 정치와 정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삶의 방식,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